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 컬러링 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헤어 컬러링을 위한 색채학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색의 정의, 두 번째, 색의 분류와 색의 삼속성, 세 번째, 색의 혼합, 네 번째, 2차 색과 3차 색, 다섯 번째, 색의 혼합 실습, 여섯 번째, 보색의 이해, 일곱 번째, 보색 중화 실습하기, 이렇게 순서대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뷰티 케어 학과에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메이크업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헤어라든지 모든 것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색채학입니다. 우리는 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면서 고객을 아름답게 꾸미는 우리 그 헤어 디자인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 질감, 색채 이렇게 3요소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색채는 언제나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염색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헤어스타일에서 염색은요. 바탕색을 어떻게 맞추어서 염색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색이 올라갈 수도 있고 표현이 되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색상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헤어 컬러 이 분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트라든지 그리고 뭐 펌이라든지 업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다시 수정이 가능하지만 염색 같은 경우는 내가 실패를 하고 나면 다시 색을 지우고 입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상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약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쯤에 우리가 굉장히 염색이 생활화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금 염색 시장 굉장히 활발하죠. 그런데 그때만큼 그때 처음 탈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젊은 층을 통해서 많이 발휘가 되었던 그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브릿지라고 해서 모발에 가닥가닥 해서 위빙을 떠서 많이 염색을 했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염색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붐이 확 일다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염색이 탈색을 몇 번 하다 보니 머리가 너무나 많은 손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동양인들은 모발을 밝게 하고 하얗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탈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탕의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손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기초적인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막 탈색을 하면 밝게 뺀다 라고 해서 무조건 발라서 무조건 밝게 빼서 이제 두피 쪽에 모발이 다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녹아서 흐물흐물해진다든지 이렇게 손상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뚝 염색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모발 손상을 걱정을 해서 더 이상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염색의 인기가 시들해져서 계속 쭉 지나다가 요즘 다시 염색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손상이 없는 탈색 그리고 모발의 데미지를 많이 걱정을 한 케어 제품들이 많이 같이 겸용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이 베이스 지식을 알고 컬러의 메커니즘을 알고 손상 없이 최대한 뽑아내면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최대한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그 염색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 염색의 그 지금 붐을 다시 깔아앉히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그리고 뷰티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염색을 하고 있죠. 염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여러 번 해보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실패도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본인의 역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색에 대한 공부는 필수로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색의 성질 그리고 색이 어떻게 섞이는지 2차색, 3차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합했을 때 어떤 색깔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보색이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지금 색착 이 1강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넘어가면 색채학에 대한 헤어 컬러를 위한 색채학에 대한 개념은 잘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색이 어떤 것인가요? 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물체의 반사 그리고 투과, 흡수되어서 우리 망막의 시신경에 자극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빛의 파장이 물체색으로 지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광원에서부터 나온 빛의 반사에 의해서 색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본다라고 할 때는 빨간 빛이 반사가 되고 그 이외의 빛은 모두 흡수가 되어서 우리 눈에 지각되는 건 빨간색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사과를 봤을 때 빨갛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색채 지각의 3요소는 그러면 뭘까요? 자, 이런 광원, 그리고 물체, 그리고 우리 눈 이렇게 3요소가 색채를 지각하는 3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색의 분류와 색의 3속성입니다. 자, 색을 우리가 분류를 하고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삼원색이 뭔가요? 삼원색은 모든 색의 기초가 되는 원색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삼원색은 뭔가요? 빨강, 노랑, 파랑을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걸 삼원색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빨강, 노랑, 파랑을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색깔을 각각 섞어서 나오는 색상을 우리는 2차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원색 혼합으로 만들어지는 색, 주황색, 보라색, 초록색 요것을 우리는 2차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2차색과 다시 1차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을 3차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주황을 섞는다든지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었을 때 또 이 비율대로 나오는 색상들을 3차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색 관계. 보색이 어떤 것이냐면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색상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을 보면 보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염색에서 가장 중요한 보색은 노랑과 보라색. 보라색도 우리가 블루 바이올렛을 이야기를 하죠. 레드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옐로우를 없애기에는 어떤 옐로우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옐로우는 보라색인데 블루 퍼플, 블루 바이올렛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이죠. 초록인데 이 초록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초록이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노랑에 가까운 초록은 우리가 연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파란색에 가까운 초록은 우리가 군청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염색에서는 파란 초록색을 그린 아니면 매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푸르죽죽한 색깔들. 그런데 요즘은 또 되게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노란색에 너무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색을 많이 빼서 그레이 색상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푸른색을 섞었을 때 초록이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빼도 노란빛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초록이 자꾸 남아있어요. 그죠? 카키로 표현이 되는 환장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란색을 중화시켜서 뭘로 중요한다? 보라색으로 중화시켜서 베이스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푸른색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렛, 회색 이런 것들을 표현시킬 수가 있겠죠. 자, 보색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노랑의 보색은 보라, 오렌지의 보색은 파랑, 빨강의 보색은 초록.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떤 염색을 하든지 우리가 색상을 없애고 싶고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중화시키는 색상은 보색인데요. 이 보색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샵의 모든 염색약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염색약은 빨리빨리 재고가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곤란한 색상을 만들어야 할 때 우리가 이때 색상을 잘 믹스를 해서 조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뭐 매니큐어라든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많은 색을 쓸 필요는 없어요. 세 가지 색 가지고 모든 색을 다 만들 수가 있죠. 3원색으로. 2차색, 3차색, 거기에 투명이나 검정만 있으면 채도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조제를 해서 컬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블리치 레벨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탈색을 한 번 했을 때 바탕색, 그리고 2번 했을 때 바탕색, 3번 했을 때 바탕색은 당연히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면서 명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색소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죠? 베이스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얹기 위해서는 그 채도에 맞는 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색을 얹어버리면 완전히 선명한 비비드한 색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베이스에 맞는 레벨에 맞는 명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도와 채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도와 채도를 합해서 우리는 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톤에 맞추기 위해서 투명, 즉 클리어나 그리고 조정색 같은 것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색약이 굉장히 많은 색상들이 나오죠. 물론 하나로 만들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구비해 놓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클리어로 조정을 해서 색상을 조제해서 만들 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사람 머리로 계속 실험하지 마시고 내가 피스에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나만의 피스를 만들어서 컬러를 테스트해서 고객에게 권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색은 빛이라고 정의가 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범위인 빛의 스펙트럼을 이야기를 합니다. 색은 물리적인 대상인 동시에 심리적인 대상이다. 색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냥 색이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색은 봤을 때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색이 있고 싫어하는 색이 또 있죠. 굉장히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이런 색에 대한 느낌으로 색채 치료라는 분야도 있을 정도로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색을 보면서 어떤 색을 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색을 봤을 때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또 어떤 색을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색을 봤을 때 굉장히 흥분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칠판이 있나요? 칠판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초록색을 조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초록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호등에 파란불은 왜 그럴까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이 경고를 할 때 빨간색, 경고를 할 때 노란색, 퇴장할 때 빨간색을 왜 주는 걸까요? 자, 이렇게 색에 대해 굉장히 다들 고유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색을 인지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색을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으로 우리가 신호등의 색상도 만들게 되고 마케팅에서 이런 색상의 배색을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는데 어필할 수 있는 색상 이런 것들 배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컬러리스트예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 굉장히 자세히 보면 되게 복잡 단안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사회 모든 분야에 이렇게 마케팅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색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컬러리스트 시험에 조색 시험이 있는데요. 색을 하나 던져주고 이걸 똑같이 만들라고 해요. 만들라고 하는데 정말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0.00001%까지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범위를 최대한 낮춘 색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색 정확하게 그 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우리 그 한도가 있죠. 요 정도 선에서는 고객님과 나의 시야가 인정을 하는 범위. 칼같이 똑같이 색깔이 나오진 않지만 요 정도면 이쁘네 라고 합의된 범위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답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오차를 좁히면서 오차를 줄이는 정답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색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측정 기계를 색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색차계로 측정을 했을 때 정말로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차가 적고 가까우냐, 정답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잘 만들었다, 잘 조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색이 환장하는 경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색은 이 조색과 배색의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조색은 뭘까요? 조색은 우리가 색을 만드는 거죠. 아까처럼 1차 색, 2차 색, 3차 색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거를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하면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정답이 나와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얘를 1대1로 섞었는데 어떤 색이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조색에 관한 경우는 그래도 정량적으로 우리가 정답에 가깝게 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배색은 정말 이거는 감각이에요. 감각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배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의상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옷도 배색을 굉장히 잘 해서 입으면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비싼 옷이 아니지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되게 옷을 세련되게 감각있게 잘 입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배색은 우리 그 삶 모든 부분에 다 있는데요. 색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드느냐, 이제 배색을 하느냐, 배치를 하면 굉장히 마케팅의 효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색은 물리적인 대상인 동시에 심리적인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색을 지각하고 구별하는 것은 색의 3속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3속성은 배웠죠. 색상, 명도, 채도 요 세 가지를 색의 3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색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색에 대한 명명이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을 명명하는 그 색상을 이야기를 하고 명도는 어떤 건가요?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채도는 뭔가요? 색의 순수함의 정도. 원색에 가까운 거는 채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색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가지고 있는 색 자체의 원색이 적어질수록 채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채도가 낮을 때 굉장히 맑으면서 그 채도가 낮는 거는 우리가 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탁하면서 채도가 낮은 것은 굉장히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두우면서 색이 흐릿한 것들 그 탁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빛의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빨간색, 주황색,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로 구분이 되면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우리는 색상 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은 둥근 걸 환이라고 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자, 다음은 색의 혼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색을 이렇게 저렇게 섞어 봅니다. 색을 섞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빛의 색을 섞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색을 혼합한 거를 우리는 가법 혼합이라고 해서 더할 가짜를 써서 가법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법 혼합이라고 또 있어요. 간법 혼합은 우리가 염료의 혼합을 간법 혼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물감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염색도 마찬가지로 간법 혼합에 속하겠죠. 자, 그러면 가법 혼합은 빨강, 초록, 파란색은 빛의 삼원색으로 빛을 더하여 얻게 되는 원리로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이렇게 선명하고 밝아지며 이를 모두 합하면 백색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섞으면 백색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간법 혼합은요. 마젠타, 노랑, 시안으로 우리 염료죠. 염료, 색료의 삼원색을 혼합하면 할수록 순색의 강도가 약해져서 본래의 색보다 어두워지고 그리고 삼원색을 모두 혼합하면 검은색에 가까운 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간법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2차 색과 3차 색입니다. 자, 2차 색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실험을 할 내용이기는 한데요. 먼저 한번 봅시다. 자, 2차 색 혼합은 1차 색 중 두 가지 색상이 동일한 비율로 혼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색상을 2차 색이라고 한다. 자, 2차 색은 빨강과 노랑을 섞었을 때 주황, 노랑과 파랑을 섞었을 때 초록, 파랑과 빨강을 섞었을 때 보라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 우리가 매니큐어로 우리가 실습을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3차 색은 어떤 것이냐. 3차 색은 우리가 1차 색인 노랑과 2차 색인 오렌지 그리고 1차 색과 2차 색을 섞었을 때 3차 색이 나옵니다. 자, 노랑과 오렌지를 섞었을 때 연한 오렌지가 나오겠죠. 노랑 오렌지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노랑과 초록을 섞었을 때는 연두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연한 초록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초록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탁한 초록이니까 군청색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보시면은 다 아실 거고요. 자, 이제는 실습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바로 실습이 갈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습의 목적은 색의 3속성인 빨강, 노랑, 파랑의 1차 색을 가지고 2차 색, 3차 색을 만들 수 있다. 도포 방법은 백모 피스를 12개 만들어 가지고 산성 컬러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3원색으로 각각 혼합한 뒤에 1차 색과 2차 색, 3차 색을 만들어서 우리 그 모발 래프트에 도포를 하게 됩니다.
방치 시간은 3, 40분까지는 안 가고요. 왜냐하면 매니큐어고 백모기 때문에 금방 색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바르고 나서 열 처리를 조금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준비물. 자, 요 염색약이 우리가 미용사 실기시험 칠 때 쓰는 염색약인데요. 매니큐어인데요. 요게 있는 사람들은 요거 들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이제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볼이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염색약을 조금만 쓸 것 같으면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호일에다가 찍어 놓고 섞어서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믹스를 해서, 자, 믹스할 때 순서는 그때 실험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색에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약한 아이가 노랑이에요. 노랑은 여기에 파란색을 한 방울을 섞어도 색이 확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초록으로.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배합한다고 해서 중간 초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세 개의 힘에 대해서도 믹스를 하면서 스스로 한번 느껴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색상환에서 볼 수 있는 이 빨강과 노랑, 파랑 사이에 나오는 2차색, 3차색을 여러분들이 균등한 비율로 잘 염색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결과에 나온 색깔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한번 믹스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키포인트는 노란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노란색을 먼저 짜놓고 빨간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색을 균등하게 맞춰야 이 단계별 색상이 잘 나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사진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잘된 결과는 아니다 라는 거죠. 또 빨강과 파랑의 속성은 둘이 힘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얘들은 일단 1대1로 한번 섞어서 중간색을 내어보고요. 이 중간색에서 빨강을 조금 더 섞으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붉은 보라가 나오겠죠. 자, 중간 1대1로 섞은 데서 파란색을 조금 더 섞으면 블루 바이올렛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힘이 똑같은 파랑과 빨강을 믹스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파랑과 노랑을 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랑을 거의 8대, 파랑을 8대 2 정도로 섞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얘를 1대1로 섞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중간색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지에 여러분들이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에 칼집을 내가지고 그 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끼워 넣어서 이 종이 뒷장에 테이프로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발을 끝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잘라서 부착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제작하시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지랑 색상환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등간격이 색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별로 잘된 결과는 아닙니다. 이렇게 등간격이 색깔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보색입니다. 보색은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색상을 보색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색끼리 같은 양으로 섞으면 갈색이 됩니다. 머리카락의 붉은 계통을 지우고 싶으면 녹색을, 노란 계통을 지우고 싶으면 보라색을, 주황을 지우고 싶으면 파란색을 바르면 되겠죠. 그러면 색이 지워져서 갈색으로 중화가 됩니다. 자, 특정한 반사빛을 없애고 갈색 계열로 변화시키는 것을 색의 중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색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보색 계열의 반사빛을 사용하고 반사빛의 강도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색 계열의 반사빛을 사용하고 반사빛의 강도를 일치시키란 말, 아까 색은 각자 가진 힘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힘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믹스를 해야 되고 어떤 애들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에 대한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연모제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보색을 첨가하면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보색 중화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요 실험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미용장이 있죠. 미용장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자,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빨강, 노랑, 파랑에 이렇게 원색을 먼저 1차 도포를 합니다. 1차 도포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세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색을 믹스를 합니다. 빨간색의 보색은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빨간색의 보색, 파란색의 보색, 노란색의 보색을 믹스를 해서 색을 중화시키는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트에 또 잘라서 넣었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깔끔하게 하진 않았다 그죠. 미용장에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면 탈락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보색을 원색과 그 보색을 작용을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얼룩지고 색이 선명하지 못하고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강 우리가 헤어 컬러링을 위한 색채학, 자, 여기까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도 컬러를 위한 색채학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우리 그 뷰티케어 학과 학생들은 많이 본인들이 염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염색에 대한 이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이 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